오늘의 나닥은 나닥! 안녕하세요, 박성규 원장입니다. 필러 고를 때마다 헷갈리시죠? 비싼 게 좋은 건가? 싼 거 맞아도 되지 않을까? 가성비 좋은 필러는 뭘까? 그 기준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필러 가격 차이 나는 이유를 알려면 우선 필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필러의 주성분은 히알루론산으로서 피부 진피층의 기지를 이루고 있는 성분입니다. 이런 히알루론산 분자들을 교차결합시켜서 점성과 탄성도를 높인 물질이 바로 필러입니다. 교차결합시킬 때 첨가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첨가제 종류가 필러마다 제각각입니다. 결국 필러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히알루론산 함량이 높을수록 필러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둘째로는 히알루론산 분자들을 교차결합시키기 위해 추가되는 첨가제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되며, 셋째로는 국산이냐 외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외제는 관세가 붙기 때문에 국산보다는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러 공정 과정에서 얼마나 퓨어하게 만들어지는가, 다시 말해서 불순물이 얼마나 적게 들어가게끔 정성 들여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필러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외제는 관세가 붙기 때문에 국산 필러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외제 필러가 히알루론산 함량이 높고 공정 과정에서 좀 더 퓨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산 필러보다는 외제 필러가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국산 필러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외제 필러보다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산 필러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어떤 국산 필러는 외제 필러보다도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필러도 있습니다. 우선 필러가 크게 모노페이지 필러랑 바이페이지 필러 두 개로 나뉩니다. 이 둘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모노페이지 필러는 입자가 부드럽고 잘 퍼지는 반면 볼륨화이징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반면 바이페이지 필러는 단단하게 잘 고정되는 특징이 있어서 볼륨화이징 효과는 뛰어나지만 근육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서는 필러가 덩어리지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미용 시장에서 쓰이고 있는 필러가 제가 알기로만 해도 거의 100여 가지 정도 될걸요. 대부분 병원에서 모노페이지 필러 사용량이 바이페이지 필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모노페이지 필러 중에서 유라미스랑 에피티크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필러들은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시술할 때도 수월하고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붓거나 뭉치거나 하는 등의 이물 반응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유라미스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필러죠.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이 입증된 필러라는 뜻이죠. 그만큼 인지도도 높고 제가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고객님들께서 먼저 찾으시는 편입니다. 눈밑이나 애교살, 입술, 미세주름 같은 부위는 섬세하게 덩어림 없이 시술되어야 되는 부위이므로 유라미스 라이트를 추천드리며, 이마나 관자놀이, 앞볼, 팔자주름 같이 움직임이 많고 볼륨 보완이 필요한 곳은 유라미스 딥이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단하게 유지가 잘 되어야 되는 코나 턱 부위는 유라미스 볼륨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방금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며 고객님들의 부위별 꺼짐 정도나 피부 상태, 근육 움직임 정도에 따라서 유연하게 라인별로 선택하셔서 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히알루론산 함량이 높은 필러가 좋습니다. 히알루론산 함량이 높은 필러는 유지기간 동안 필러가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게 되어 이물 반응을 일으킬 확률도 낮아지고, 이는 고객님들의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너무 가격을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저렴한 필러만 고집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싼 건 싼 만큼의 이유가 있을 거고 비싼 건 비싼 것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얼굴에 받는 시술인데 이왕이면 품질이나 결과면에서 검증된 필러로 시술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재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재료를 다루는 의사의 술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필러 시술 같은 경우는 의사의 손을 굉장히 많이 타는 시술입니다. 같은 필러로 시술을 받더라도 어떤 의사한테 시술 받느냐에 따라서 시술 결과나 향후 만족도가 천지차이입니다. 손기술도 물론 좋아야겠지만 경험 많고 다양한 케이스를 접해본 저 같은 의사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녹는 필러가 더 좋은 필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필러가 안 녹으면 한 번의 시술로 영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필러가 몸에 오래 남아있으면 붓거나 뭉치는 등의 이물 반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필러가 만약 5년 정도 안 녹는다고 가정해볼게요. 우리 얼굴이 5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일까요? 아니죠. 아무래도 피부 탄력도 약간 떨어지고 부위별로 볼륨 꺼짐 정도도 다를 겁니다. 얼굴 상태는 달라졌는데
그런데 필러는 그전이랑 똑같이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어색하고 본인 얼굴에 맞지 않는 디자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라리 녹더라도 얼굴 변화에 따라서 중간중간 여러 번 시술받는 게 훨씬 본인 얼굴에 맞는 디자인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녹지 않는 필러는 이제 추후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물 반응이 생기거나 했을 때 없애기가 까다로워지는데, 녹는 필러는 히알라제라는 약물로 굉장히 간단하게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녹는 필러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러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이나 자료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아졌죠. 그래서인지 필러가 좋다 혹은 안 좋다에 관한 얘기도 많은데, 우선 필러는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흡수되는 물질로서 적절한 방법으로 잘 시술받으면 인체에 무해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뻐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패여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볼륨이 꺼진 분들의 스트레스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자주 맞으면 안 좋다라는 의견에는 조심스럽게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필러 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강박적으로 계속 맞는 것은 저도 추천하지 않으며, 시술하는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적절한 방법으로 시술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필러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해드리면서 최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려 노력했는데 해결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나닥 박성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